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정말 화가 나는 순간순간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아이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성격이 뭐 거칠어졌다, 사나워졌다 말씀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 있잖아요. 도라에몽이라든가 안녕 자두야. 예, 이런 어떤 만화에서도 우리 엄마들은 늘 야단치고 예, 화내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만화를 보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TV 보는데 왜 엄마들의 모습은 늘 화만 내고 야단치는 그런 모습으로만 그려진 거야? 우리 엄마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야. 오히려 우리 아빠가 그런데 하면서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내는 부모, 예, 이게 뭐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빠도 그렇고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쏘아 내뱉게 되는 어떤 감정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아이가 너무 걱정돼서 그 마음이 크기 때문이잖아요.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화라는 감정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건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런 엄마의 말, 아빠의 말을 해석할 수 있느냐? 엄마 번역기, 아빠 번역기가 작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물레기 때 있잖아요. 아기 때 일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 아기 때 우리 말을 하지 못했던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어, 말을 못하니까 아이는 무엇으로 언어 전달을 하죠? 이렇게 울음으로 전달을 합니다. 칭얼칭얼 대면서 이렇게 밥 달라고 하고, 예, 그리고 뭐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들도 사실은 예, 아이 번역기를 작동해야 되는데 우리 초보 엄마들 어때요? 당황하게 되죠. 얘 왜 계속 울지? 어디 아픈가? 도대체 왜 우는 거야? 해서 초보 엄마, 아빠들 같은 경우는 당황하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 키우다 보면, 셋째 키우다 보면 뭐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울음 소리만 들으면은 어떤 울음 유형에 따라 가지고 아이가 지금 배고파서 우는구나. 아이 지금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구나 해서 척척척척 알아듣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 아이의 번역기를 작동하게 되는데 이것도 예,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아이들,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과연 이 친구들이 엄마 말을 이렇게 번역해 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요즘 뭐 문해력, 글을 읽고 쓰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하는데 엄마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고민하고 이 또한 너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만난 친구였던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친구인데요. 슈퍼히어로의 건강을 주제로 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 봤는데요. 슈퍼히어로들의 뭐 성격이라든가 식습관, 뭐 생활 습관 등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했더니 뭐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권장 수면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비만이나 정신 질환으로 고생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블랙팬서 같은 경우는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비만 예방, 심장 질환 예방까지 할 수 있어가지고 나이가 들었을 때 건강할 예, 확률이 높다. 그런가 하면 헐크 같은 경우는 화를 많이 내는 성격 탓에 나중에 만성 질환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른다. 뭐 그런 어떤 연구 결과였습니다. 예, 그런 연구 결과였는데 아이에게 이 기사 내용 봐가지고 뭐 떠오르는 사람 있어? 해서 질문을 했더니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엄마가 떠올랐어요. 우리 엄마 화 많이 내거든요. 엄마에게 그렇게 헐크처럼 화만 내면은 나중에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게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는 화만 내는 사람 이렇게 인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친구의 얘기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빠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에게 화만 내서 "너무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가 화를 많이 낼까? 도대체 왜 그러지?' 싶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제가 같이 이제 글쓰기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도 같이 글쓰기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동생이 표현하는 아빠의 모습과 형이 표현하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동생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아빠랑 아침 일찍 가서 카페에 가서 데이트할 때도 많고, 그리고 형이랑 같이 아빠랑 같이 오름 등산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힘겨운 숙제가 있을 때면 아빠가 늘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형이 표현한 "아빠는 화만 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러면은 엄마, 아빠 도대체 왜 너희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걸까? 우리 한번 그것부터 생각해 보자. 왜 엄마가 화를 낼까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봤어?' 하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너무 화를 많이 낸다. 그래서 화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다.'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 엄마는 어떤 때 너희들에게, 아빠는 어떤 때 너희들에게 화를 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 했더니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찬찬히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고민하더니만 이제 하나하나 풀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제가 컴퓨터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걱정돼서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다른 친구도 TV만 보고 놀고 공부 안 하고 자기 할 일 안 할 때 그럴 때 버럭버럭 아빠가 화를 많이 내세요.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 줬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은 엄마가 우리 친구 앞에서 화를 안 내게 될까? 아빠가 화를 내지 않게 될까? 어떻게 하면은 웃는 모습, 친절한 모습을 볼 수 있지?" 해서 대화를 나눠 봤어요. 했더니만 아이들은 의외로 그 답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화내는 감정이 너무 크게 다가와 가지고 그 자체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화내는 모습, 성질 내는 모습이 너무 싫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을까? 왜 화를 내지?' 그 부분까지 깊게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너희들에게 화를 냈는지 알아?" 해서 설명을 해 줬어요. "너희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너희들이 정말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그게 화라는 감정으로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 너희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크기가 너무 깊고 넓고 크기에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해서 화라는 마음이 먼저 앞질러서 나왔던 거야." 이렇게 제가 이제 번역을 해 줬어요, 엄마의 말의 의미에 대해서. 아이들은 단순하다는 거. 그렇게 엄마 번역기, 아빠 번역기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번역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하죠. 영어 공부하죠. 공부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우리 엄마의 말 또한 해석을 해야 한다면은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우리 그런 부담 주지 말자고요. 제 어린 시절에도 그런 경험이 있기에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게요. 예전에 이제 어버이날이었어요. 해 가지고 어버이날에 이제 선물 사 주고 싶잖아요 이제. 돈을 이제 용돈을 이제 아끼고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선물을 샀는데 '어떤 선물을 살까?'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엄마가 좀 예쁘게 이제 하고 다니길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 그래서 이제 그 옷에다가 예쁘게 이제 브로치 달고 다니시라고 해서 좀 가격은 좀 세지만 브로치를 사다 드렸어요 엄마에게. 그럼 엄마가 몹시 기뻐할 거라는 그런 어떤 마음에 이렇게 들떠서 이제 엄마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엄마께서 이렇게 먼저 나왔던 말, "누가 이렇게 비싼 거 사라고 했어. 다시는 선물 사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없는 살림살이에 이렇게 비싼 거 사 오고 마음은 고맙지만
진짜 돈 아까워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 가지고 터져 나온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말 이렇게 번역기를 두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나는 엄마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다신 사지 말라고?' 그 이후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다시는 선물을 사다 드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또 왜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이렇게 선물 사다 주는데 왜 또 선물 사주지 않지?" 해서 은근히 또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이제 선물을 사 드리는데 뭐 전자레인지 사 드리고 뭐 사 드리고 하면은 "이렇게 필요 없는 거 왜 사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정말 열성적으로 저희들을 사랑하고 저희들 이제 교육시키려고 정말 이렇게 시골에서 왔다 갔다 시내까지 하면서 정말 많이 이제 노력해 오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지금도 감사하게 여기는데 사실 제가 가졌던 가장 큰 불만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무조건 이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아이가 자라면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이 키우면서 생각하는 게 '다정한 엄마가 되자. 다정한 엄마가 되자.' 늘 주문을 걸었어요. 화내는 감정은 집어넣고 늘 다정한 엄마가 되자. 그리고 화보다는 같이 대화를 나눠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도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라에몽에 나오는 그런 어떤 엄마들, 자두에 나오는 엄마들, 막 화내는 엄마, 야단치는 엄마를 보면은 왜 엄마들은 저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지? 하면서 예, 그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남편이 화를 많이 냅니다. 예전에 이제 밥을 먹다가 아이가 의자로 막 장난을 막 하다가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버럭 예 그 걱정되는 마음에 그게 화라는 감정으로 먼저 표출이 된 거죠. "또 그렇게 장난치니까 넘어지지."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는 그 말에 너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울면서 그래서 이제 아이와 대화를 시도를 해 봤더니만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빠가 먼저 달려와서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해서 걱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화를 내니까 그게 너무 예 상처가 되고 기분이 나빴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일 하면서는 이렇게 잘하거든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게 걱정의 마음이 화내는 감정으로 먼저 이렇게 표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다? 단순하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 아빠 번역기 작동할 수 없다. 예, 그래서 그냥 다정하게, 다정의 말로 설명해 주세요. 대화를 나눠 주세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집에 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화가 납니다. 화가 나지만 화내고 야단치다 보면은 그 아이는 나중에 엄마를 찾지 않는다. 아빠를 찾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어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자신은 이제 엄마가 걱정해 주고 아빠가 걱정해 주고 같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야기를 하면은 화를 낼 게 뻔한데 '내가 왜 또 얘기했다가 아빠에게 야단 맞아야 될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 아빠 숨기라 하고 해서 어쩌면 아이가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 늘 그래서 아이에게만큼은 다정한 부모가 되자 해서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뭐 고민이 있었을 때 보통 우리 친구들 친구를 찾잖아요. 예, 친구는 야단치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 친구보다 부모가 먼저 되도록 하자. 친구이기보다는 부모에게 와 가지고 다정한 엄마에게 와 가지고 다정한 아빠에게 와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먼저 이제 손을 내밀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정한 부모가 되기를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정한 부모 되기.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걱정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마음은 이제 좀 담아 두고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괜찮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엄마가, 아빠가 같이 도와주고 협력해 주고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멀리하게 되지 않는다.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아? 어떤 일이 있었어? 그랬었구나. 공감해 주면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다정한 부모 되기 어렵지 않죠? 예, 잊지 마시고 예, 멋진 부모 되기 계속 좀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예,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